강민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심장이 발 아래에서 맥박치는 모습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기술 대기업 이노베이트 퓨처의 CEO인 그에게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그저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배경에 불과했다. 그의 손에 들린 값비싼 만년필은 책상 위 서류 대신 짜증스럽게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톡톡톡. 소리는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알리는 불규칙한 박자였다. 사흘째였다. 아내 윤서연이 사라진 지, 아니 사라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나갔다. 최소한 강민혁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벌어진 언제나처럼의 유치한 가출극이라고 그는 치부했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며 결국에는 침묵으로 자신을 벌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유난히 길었다. 그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어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는 갔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다.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전원이 꺼져 있다고 알릴 뿐이었다. 강민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었다. 분노라기보다는 경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중요한 넥서스 프로젝트 발표회가 코앞인데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하찮은 감정 노름에 빠져 있었다. 아내라는 존재가 그의 위대한 여정에서 얼마나 불필요한 무게추인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의 시선은 사무실 중앙에 놓인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로 향했다. 그곳에는 넥서스의 프로토타입이 푸른 빛을 내며 유려하게 회전하고 있었다. 인공지능과 현실을 융합하는 차세대 플랫폼. 이것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었다. 이노베이트 퓨처의 미래이자 강민혁 자신의 야망 그 자체였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오수진 본부장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서연과는 모든 면에서 달랐다. 지적이고 야심차며 그의 비전을 이해하고 함께 달릴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다. 비서인 김 실장이 노크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에는 조심스러운 우려가 섞여 있었다. 대표님, 사모님께서는 아직 연락이 없으십니까? 가사 도우미 분께서 며칠째 걱정이 많으십니다. 김 실장은 오랫동안 민혁의 곁을 지켜온 충직한 부하였지만 때로는 이렇게 선을 넘는 질문을 하곤 했다. 특히 서연에 관한 일이라면 더욱 그랬다. 강민혁은 유리창에서 몸을 돌리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다. 그럴 필요 없는 걱정이군. 알아서 돌아올 거야. 그보다 넥서스 발표회 준비 상황이나 보고해.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준비해온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발표회 일정과 참석자 명단, 그리고 언론 보도 계획이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그의 인생처럼 김 실장이 보고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민혁의 생각은 잠시 과거로 흘렀다. 서연과의 마지막 대화. 그는 늦은 밤 파티에서 돌아왔고 그녀는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수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회사에 떠도는 소문들, 그리고 그의 옷에 묻은 낯선 향수 냄새에 대해서. 그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모든 것을 일축했다.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라고, 의심은 병이라고 쏘아붙였다. 당신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군요. 그녀는 힘없이 말했었다. 그때 그녀의 눈빛이 어땠더라. 체념이었을까? 아니면 슬픔이었을까? 그는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의 감정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무시해야 할 소음이었다.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해. 당신이 왜 내 옆에 있는지 잊지 마.
그는 그렇게 말하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옷가지 몇 개와 함께 사라져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경제력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화려한 삶에 익숙해진 그녀가 초라한 현실을 견딜 수 있을 리 없었다. 곧 돈이 떨어지면 혹은 외로움에 지치면 스스로 돌아와 용서를 구할 것이 뻔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그녀를 내려다보며 관용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자신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했다. 아내의 역할 그것은 그가 만들어준 울타리 안에서 조용히 존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김 실장의 보고가 끝났다. 모든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수진 본부장께서도 최종 리허설을 완벽하게 마쳤다고 전해왔습니다. 오수진 그 이름이 다시 그의 입가에 미소를 가져왔다. 그는 김 실장에게 나가보라고 손짓한 뒤 곧바로 그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화면에 나타난 그녀는 자신감과 매력이 넘쳤다. 배경으로 보이는 발표회 무대는 웅장했고 그녀는 그 무대의 주인공처럼 빛나고 있었다. 민혁 씨, 방해한 건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야망이 숨겨져 있었다. 아니, 당신 얼굴을 보니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되는군. 준비는 어때?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물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완벽해요. 내일이면 세상은 넥서스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이름 아래에. 우리라는 단어가 민혁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들은 잠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통찰력 있는 분석과 대담한 비전은 언제나 그를 감탄하게 했다.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의 제국을 함께 건설할 동반자였다. 서연이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영역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존재. 그는 서연의 빈자리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부재가 이 중요한 시기에 집중력을 높여준다고까지 생각했다. 방해물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아, 그리고 민혁 씨. 당신의 아내, 아직도 소식이 없나요? 오수진이 마치 안타깝다는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과 조소가 스치고 있었다. 민혁은 그 미묘한 표정을 읽지 못했다. 신경 쓸 것 없어. 어린애 투정 같은 거니까. 곧 돌아올 거야. 내일 발표회만 성공적으로 끝내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아니, 더 좋은 자리로. 그는 오수진과의 통화를 마치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이 도시의 왕이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 아내의 작은 반항은 그의 거대한 성공 신화에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서연이 없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조금은 귀찮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완벽한 자유를 만끽했다. 강민혁은 내일의 성공을 그리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넥서스에 화려한 대비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자신의 옆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할 오수진. 그는 완벽한 그림을 상상하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윤서연이라는 존재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얼룩처럼 지워지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묵살하고 경멸했던 그 그림자가 그의 제국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성벽에 이미 첫 번째 균열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이었는지, 그리고 아내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의 소나기를 벗어나 거대한 시나리오의 일부로 움직이고 있었다. 텅 빈 집에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저 평소처럼 돌아오면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아니면 자신이 열어주면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었다. 그의 세계는 견고했다. 적어도 그 자신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가장 단단해 보이는 성벽도 보이지 않는 내부의 균열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법이다. 강민혁에게 윤서연은 그런 존재였다. 언제나 그 자리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그래서 그 가치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공기 같은 존재. 하지만 이제 그 공기가 태풍의 눈이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성공에 취해 다가오는 재앙의 전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무실의 조명이 그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텅 빈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결심했다. 내일 발표회가 끝나면 서연의 문제를 처리해야겠다고. 돌아오면 적당히 용서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길들여 놓을 생각이었다. 그녀의 자리는 언제까지나 자신의 발밑, 자신의 그림자 속이어야 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질서이자 그가 정한 규칙이었다. 그는 그 규칙이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노베이트 퓨처의 넥서스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푸른빛과 은빛 조명으로 가득 차 하나의 거대한 미래 도시처럼 보였다. 천장에는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달콤한 향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들뜬 속삭임이 뒤섞여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신제품 발표회장이 아니었다. 강민혁이 건설한 제국의 심장이자 그의 성공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신전이었다. 그 신전의 중심에 강민혁이 서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턱시도를 입은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눈부신 실버 드레스를 입은 오수진이 백조처럼 우아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며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을 자석처럼 끌어당겼다. 강 대표님, 정말 대단한 밤입니다. 넥서스는 세상을 바꿀 겁니다. 국내 최대 투자사의 회장이 다가와 아첨 섞인 찬사를 보냈다. 강민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이노베이트 퓨처가 하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감으로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승리자의 오만은 언제나 미덕으로 포장되는 법이었다. 오수진은 능숙하게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복잡한 기술적 개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비전으로 풀어내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설명에 투자자들은 감탄했고 기자들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강민혁은 그런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저것이 바로 자신의 여자였다. 자신의 야망을 이해하고 그 옆에서 함께 빛날 수 있는 존재. 초라한 그림자 속에 갇혀있던 윤서연과는 격이 달랐다. 문득 아내의 생각이 스치자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지금쯤 그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허름한 모텔방에서 후회하며 울고 있을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존심을 지키며 굶주리고 있을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그녀의 부재가 이 밤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는 오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늘 당신은 여왕 같군. 오수진은 그의 가슴에 살짝 기대며 화답했다. 그럼 당신은 이 제국의 황제시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의 발 아래 놓인 세상, 그리고 앞으로 손에 쥐게 될 더 큰 세상을 상상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아니, 계획보다 더 완벽했다. 윤서연이라는 마지막 걸림돌마저 스스로 사라져 주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정상에 오르는 것뿐이었다. 잠시 후
연 회장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 거대한 스크린이 밝아졌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미래의 문을 열 이노베이트 퓨처의 새로운 신화 넥서스 프로젝트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화려한 영상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영상은 인류의 역사와 기술의 발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뒤 마침내 넥서스가 가져올 혁명적인 미래를 제시했다. 영상은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강민혁의 입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가 상상하고, 그가 계획하고, 그가 실현시킨 위대한 결과물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사회자는 상기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천재적인 리더를 소개합니다. 이노베이트 퓨처의 심장이자 미래 오수진 본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일제히 오수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잠시 강민혁을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한 뒤 우아한 미소와 함께 무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육중한 정문이 안쪽으로 활짝 열린 것은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행사가 시작되면 문은 굳게 닫히는 것이 원칙이었다. 웅장한 음악 소리가 잠시 끊기는 듯했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모두의 시선이 약속이나 한 듯 문 쪽으로 향했다. 강민영 역시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떤 무례한 자가 감히 자신의 대관식을 방해하는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한 여성이었다. 역광 때문에 처음에는 실루엣만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 무대를 향하던 오수진의 발걸음이 공중에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강민혁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윤서연이었다. 하지만 그가 알던 윤서연이 아니었다. 언제나 부드러운 파스텔톤의 원피스나 스커트 차림이던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날카로운 검은색 팬츠 슈트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여튼 화장은 오히려 그녀의 차가운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온화함과 슬픔이 담겨있던 그 눈은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고 차가운 심연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양옆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의 남자. 두 명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의 잘 다려진 정장과 단단한 체격은 그들이 평범한 수행원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윤서연은 수백 개의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면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무대인 것처럼 그녀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연 회장의 중앙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강민혁과 오수진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올수록 강민혁은 숨이 막혀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내가 알던 윤서연이 맞는가? 며칠 만에 사람에게서 어떻게 저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의 이성은 눈앞의 광경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이것이 지독한 악몽이거나 자신이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했다. 오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했다. 저 눈빛, 저 당당한 태도. 저것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돌아온 초라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저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돌아온 복수의 여신,
혹은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한 판사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단 하나의 변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변수가 거대한 태풍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마침내 윤서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스포트라이트의 가장자리 무대 바로 앞에서였다. 그녀는 무대 위로 오르려던 오수진과 멍하니 굳어버린 강민혁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연 회장 전체가 그녀의 첫마디를 듣기 위해 숨을 죽였다. 강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완벽했던 제국이 바로 이 순간 예상치 못한 침입자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연 회장을 지배하던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윤서연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울음이나 분노가 섞인 가녀린 음성이 아니었다. 수백 명의 군중을 단숨에 휘어잡는 낮지만 힘있고 명료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강민혁이나 오수진이 아닌 무대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회자를 향해 말했다. 사회자님께 잠시 양해를 구합니다. 이 행사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잠시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사회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강민혁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강민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의 얼굴에서 충격은 사라지고 분노와 모멸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감히 내 무대를 망쳐 그는 턱짓으로 보안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움직이려는 찰나 윤서연의 옆에 서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를 꺼내 보이는 대신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을 켜서 강민혁 앞에 내밀었다. 강민혁 대표님, 저는 법무법인 정인의 최민준 변호사입니다. 윤서연 여사께서는 이노베이트 퓨처에 의결권 있는 주식 12%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십니다. 또한 지금 발표하시는 넥서스 플랫폼의 기반 기술인 코어 알고리즘 KR7777B4 특허의 원 소유권자이시기도 합니다. 그 말은 연 회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술렁임이 일었다. 12%의 지분. 그것은 강민혁 자신과 몇몇 기관 투자자를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였다. 게다가 기반 기술의 특허권자라니. 강민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결혼 초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서연의 집안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넘겨줬던 차명 주식. 그리고 그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서연이 대학 시절 개발했다던 어떤 알고리즘.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단 말인가.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주요 주주이자 핵심 특허권자의 발언을 막는다면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인상만 줄 뿐이었다. 강민혁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아, 이런. 제 아내가 회사 일에 관심이 많아졌군요. 부부간의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여보, 할 말은 집에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를 연출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윤서연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녀는 최 변호사에게 고갯짓을 한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대를 향해 걸어 올라갔다. 완전히 넋이 나간 오수진의 손에서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넘겨받은 그녀는 마침내 수백 명의 청중과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의 침착함은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혁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퀸 그 자체였다. 이 자리에 계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노베이트 퓨처에 미래에 투자해주신 투자자 여러분, 저는 윤서연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된 넥서스 프로젝트의
야심찬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그 열정은 분명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그녀의 칭찬에 사람들은 잠시 혼란에 빠졌다. 강민혁조차 그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본 뒤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부실한 토대 위에 지어졌다면 그것은 안식처가 아니라 무덤이 될 뿐입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넥서스라는 화려한 집은 지금 2개의 치명적인 균열을 안고 있습니다. 윤서연이 손짓하자 최 변호사가 무대 위로 올라와 그녀의 태블릿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알아보기 힘든 복잡한 소스 코드가 나타났다. 첫 번째 균열은 보안입니다. 오수진 본부장님,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를 만들었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그 금고의 마스터키를 현관 매트 아래에 숨겨두셨더군요. 그녀는 코드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심어진 백도어입니다. 초보적인 해커라도 마음만 먹으면 넥서스 사용자들의 모든 개인정보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죠. 오수진이 경악하며 반박했다. 거짓말이에요. 저건 조작된 데이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서연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지금 바로 증명해드리죠. 그녀는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러자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가상의 사용자 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되는 과정이 그래픽으로 시연되었다. 연회장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2번째 균열은 더욱 심각합니다. 바로 구조적 결함입니다. 화면은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으로 바뀌었다. 넥서스의 데이터는 공식적인 서버가 아닌 조세 피난처에 위치한 정체불명의 제3서버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고객의 데이터를 누군가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처음으로 오수진에게 똑바로 향했다. 오수진 본부장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서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범죄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오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타버린 뒤였다. 모든 계획이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분노에 차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강 대표? 사기지 않아이카.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강민혁의 완벽했던 대관식은 최악의 스캔들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윤서연은 소란스러워진 연 회장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을 맺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들렸다. 이노베이트 퓨처는 고객에게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본 것은 우리의 미래를 팔아넘기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주주로서 그리고 원천 기술의 특허권자로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이대로 진행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단상 위에 내려놓았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는 듯이 그녀는 무대에서 내려와 넋이 나간 채 자신을 바라보는 강민혁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자신을 위해 길을 여는 변호인들과 함께 자신이 등장했을 때처럼 당당하고 침착하게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그녀의 뒤에는 완벽한 혼돈과 파괴만이 남아있었다. 윤서연이 사라진 연회장은 마치 폭탄이 터진 전쟁터와도 같았다. 투자자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질문,
세례 그리고 직원들의 당황한 외침이 뒤섞여 끔찍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강민혁은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와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쌓아 올린 완벽한 세계가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대표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해명해 주십시오. 넥서스 프로젝트는 사기극이었습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달려들었다. 보안 요원들이 필사적으로 그를 보호했지만 수치심과 분노의 파도는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리고 윤서연을 찾아야 했다.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그녀를 붙잡고 직접 답을 들어야만 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미친 듯이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막 검은색 세단에 오르려던 윤서연을 발견했다. 이성을 잃은 그는 달려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윤서연, 이게 무슨 짓이야 대체? 왜 이러는 건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쳐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이 불에 댄 듯 뜨거웠다. 강민혁 씨, 지금 당신이 걱정해야 할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의 회사,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실수들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듯한 완전한 무관심. 그것이 강민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실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널...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랑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먹여주고 입혀줬다는 유치한 말을 내뱉을 수도 없었다. 그의 모든 논리는 그녀의 변해버린 눈빛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녀는 그런 그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부디 잘 버텨보길 바라. 당신의 그 오만한 성이 무너지는 걸 끝까지 지켜봐야 하니까. 그녀는 차에 올랐고 세단은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혼자 남겨진 강민혁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굴욕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출한 것이 아니었다. 도망친 것도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이 완벽한 복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이다. 그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자신의 손에 쥔 적 없는 무서운 적과 마주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이노베이트 퓨처 본사비상 상황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시시각각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붉은색으로 비추고 있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직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를 받아내고 있었다. 회사의 주가는 단 1시간 만에 3수 가까이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 직전이었다. 뒤늦게 도착한 강민혁은 이 끔찍한 광경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임원들을 다그쳤다. 당장 언론을 통제해.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야 오수진은 어디 있어? 그 여자부터 당장 찾아내. 그는 모든 책임을 오수진에게 떠넘길 생각이었다.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아 이 위기를 돌파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진 뒤였다. 임원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뿐 누구 하나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오수진은 자신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파쇄기에 갈아놓고 노트북에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려 애썼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회사의 중요 서버에 접속하려 하자 접근 권한이 없다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누군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동아줄인 배후의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기계 음뿐이었다. 그녀는 버려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했다. 윤서연, 그 연약하고 순종적이었던 여자. 그녀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의 숨통을 조여올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윤서연이 자신과 강민혁의 관계를 눈치채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버린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전쟁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일 뿐이었다. 폭풍의 눈은 그러나 너무나도 고요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한 빌딩 최상층 윤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작전 본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던하고 미니멀한 인테리어의 사무실은 이노베이트 퓨처의 혼란스러운 상황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의 곁에는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남성 조 실장이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충직한 신복이자 기업 정보 분석의 대가였다. 아가씨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수진은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저희가 모든 데이터의 원본을 확보한 뒤입니다. 금융감독원에도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조 실장은 여러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확인하며 침착하게 보고했다. 화면에는 이노베어트 퓨처의 주가 그래프와 실시간 뉴스 속보, 그리고 회사 내부 네트워크의 데이터 흐름이 동시에 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들의 통제에 있었다.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만족감이 아닌 차가운 결의만이 어려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죽은 듯이 지내며 이 날을 준비했다. 강민혁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제국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파헤쳤다. 오수진의 비리와 부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음모의 실체를 하나씩 밝혀냈다. 그녀의 곁에는 조 실장과 같은 충성스러운 조력자들이 함께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유약한 윤서연이 아니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그림자 취급을 받던 어리석은 여자. 그녀는 그 껍질을 깨고 다시 태어났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능력을 되찾기 위해, 빼앗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남편과 그의 정부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짓밟았던 세상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한쪽 모니터에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곤혹스러워하는 강민혁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남자. 하지만 이제 그의 얼굴을 봐도 아무런 감정이 잃지 않았다. 사랑도 미움도 연민도 모두 제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그저 그녀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일 뿐이었다. 그녀는 조 실장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다. 강민혁과 오수진은 이제 그 쥐와 같은 심정이었다. 윤서연이 던진 첫 번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그들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반격을 모의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회동 장소는 강민혁 소유의 한적한 별장이었다. 한때 밀회를 즐기던 낭만적인 공간은 이제는 두려움과 음모가 뒤섞인 어두운 작전실이 되어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어떻게든 윤서연을 막아야 해. 오수진은 핏기 없는 얼굴로 중얼거렸다. 공포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한 도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여자의 과거를 파헤쳐야 해요. 분명 약점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언론을 이용해야죠. 질투에 눈이 먼 아내가 남편의 회사를 망치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대중은 그런 이야기에 쉽게 넘어가니까. 강민혁은 그녀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성적인 판단력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그는 수치심을 갚아주고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아야 했다. 그는 즉시 업계에서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흥신소 스콜피온에게 연락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윤서연의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서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치부를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오수진은 자신이 아는 언론계의 해결사와 접촉했다. 막대한 광고비를 미끼로 몇몇 인터넷 언론사와 주간지를 매수했다. 그들의 시나리오는 정교했다. 윤서연을 감정 기복이 심하고 남편의 성공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보이는 인물로 묘사하는 것.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정신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그녀가 제기한 모든 의혹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였다. 그들의 방역은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스콜피온의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윤서연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벽에 부딪혔다. 최근 몇 달간 그녀의 삶은 완벽한 공백 상태였다. 금융거래 기록은 법무법인 정인의 철통 같은 보안 아래 봉인되어 있었고, 그녀의 새로운 거처는 유령회사 소유의 건물이라 추적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녀의 디지털 발자국은 전문가에 의해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대표님,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스콜피온의 대표가 난감한 목소리로 중간 보고를 해왔다. 마치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윤서연 씨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철벽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건 저희 수준에서 뚫을 수 있는 벽이 아닙니다. 강민혁은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았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언론을 이용한 공격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재벌가 아내의 두 얼굴, 질투인가 탐욕인가. 측근이 밝힌 윤서연의 충격적인 과거.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허구를 뒤섞었다. 그녀가 과거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사진과 발표회장에서의 차가운 모습을 나란히 배치하며 그녀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인물인지를 암시했다. 여론은 잠시 술렁였다. 이노베이트 퓨처의 주가는 다시 한번 요동쳤고 강민혁의 동정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역시 대중은 어리석었다.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스토리를 더 좋아하는 법이다. 이 기세로 몰아붙이면 전세를 뒤집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오수진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하며 더욱 악의적인 기사를 퍼뜨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다. 윤서연 측은 그들의 저급한 언론 플레이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법무법인 정인의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 나선 최민준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그것은 오수진 개인의 비리를 향한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공격이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자료는 넥서스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던 오수진 씨가 프로젝트 자금 약 50억 원을 횡령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최 변호사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자금 이체 내역서와 내부 결제 서류, 그리고 유령 회사의 등기부등본이 차례로 나타났다. 자금은 오수진의 친오빠가 대표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간 뒤 여러 단계를 거쳐 그녀의 차명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날짜와 시간 관련자들의 서명까지. 빼도 박도 못할 물증 앞에서 언론의 방향은 180도 바뀌었다. 윤서연을 향한 인신공격성 기사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는 오수진의 횡령 혐의에 대한 속보들로 채워졌다. 그녀를 비방하던 기사들은 순식간에 주의를 돌리기 위한 비열한 수작으로 낙인 찍혔다. 설상가상으로 윤서연 측이 공개한 자료에는 오수진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정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자금 이체를 승인한 재무팀장과 기술 유출에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핵심 연구원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었다. 강민혁이 미처 손쓰기도 전에 이노베이트 퓨처의 이사회는 자체 조사를 선언하며 해당 인물들을 즉시 직위 해제했다. 회사의 내부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텅 빈 눈으로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스크린 속 최민준 변호사의 얼굴은 흔들림 하나 없이 단호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감정에 휩쓸리는 아내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한 수 앞을 내다보며 판을 짜는 무서운 전략가였다. 방역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뿐이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모든 방역이 수포로 돌아가자 강민혁은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는 더 이상 분노를 느낄 기력조차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연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인가? 그가 알던 그가 1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지고 저토록 무서운 괴물이 나타난 것인가? 그는 상대를 알아야 다음 수를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텅 빈 저택을 헤맸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잠시 맡겨둔 상태였다. 집안 곳곳에는 서연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그가 기억하는 아내의 흔적일 뿐 지금의 그녀와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그의 발걸음이 2층 복도 끝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작은 서재 앞에서 멈췄다. 결혼 후 서연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났다. 책장에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의 전문 서적들이 꽂혀 있었다. 경영 전략, 고급 코딩 시스템, 아키텍처에 관한 책들. 그는 언제나 그것을 그녀의 소일거리 혹은 지적인 허영심의 일부라고 치부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북 한 대와 노트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책상 의자에 앉아 가장 두꺼운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빽빽하게 들어찬 그녀의 단정한 송글씨가 있었다. 그것은 일기가 아니었다. 이노베이트 퓨처의 초기 사업 모델에 대한 분석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들이었다. 그는 숨을 멈췄다. 회사의 첫 번째 성공 신화였던 모바일 보안 솔루션의 핵심 아이디어가 그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창업 초기 투자 유치에 번번이 실패하며 절망에 빠져 있던 밤. 그는 술에 취해 그녀에게 하소연을 했다. 아무도 내 아이디어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접근법을 스케치해 주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가치 있는 정보로 재생산하는 역발상. 다음 날 그는 술이 덜 깬 머리로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쳐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는 그 성공에 취해 그 아이디어의 출처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아니, 의식적으로 잊으려 했다. 그 위대한 발상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어야만 했다. 그는 그날 이후 의도적으로 회사 일에 대한 대화를 피했고 그녀를 사업과 격리시켰다. 그녀의 빛이 자신의 성공을 가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대학 시절 성적 증명서와 졸업 논문이 들어있었다. 그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그가 막연히 생각했던 인문학 전공자가 아니었다. 컴퓨터 공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여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다. 그리고 그녀의 졸업 논문 제목은 KR77 미표 알고리즘을 이용한 비대칭 암호화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 방안 연구, 넥서스의 근간을 이루는 바로 그 특허 기술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왜곡된 필터가 벗겨진 채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가 사업 파트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는 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그것을 순진한 아내의 간섭이라 여기고 무시했다. 오수진이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도 그녀는 저 사람은 야망이 너무 커서 위험해 보여요 라고 경고했었다. 그는 그것을 여자들의 시기심이라 비웃었다. 그녀는 언제나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혼자 힘으로 세웠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유능한 조언자를 스스로 밀어내고 그녀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는 그녀를 사랑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새장에 가두고 그녀의 날개를 꺾어버렸다. 그녀가 가진 비범한 재능을 그저 아내와 엄마라는 역할 속에 가둬버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윤서연의 재생. 그녀는 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원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 것뿐이었다. 그가 억압하고 무시하고 지워버리려 했던 그녀의 본 모습, 그가 짓밟았던 씨앗이 그의 무관심과 경멸을 자양분 삼아 복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 것이다. 그녀의 계획이 그토록 치밀하고 완벽했던 이유는 그녀가 이노베이트 퓨처의 그 누구보다도 회사의 본질과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회사에 숨겨진 설계자였으니까. 강민혁은 먼지 쌓인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노트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목록이자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의 증거였다. 분노도 억울함도 사라진 자리에는 뼛속까지 시린 후회와 상실감만이 남았다. 그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세워준 거인을 스스로 내쫓고 이제 그 거인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패배로 결정나 있었다는 사실도. 윤서연의 두 번째 공격은 이노베이트 퓨처의 심장부에 정확히 명중했다. 오수진의 횡령 사실이 만천에 드러나자 회사의 도덕성과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윤서연은 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법률 대리인인 정기는 즉시 이사회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안건은 단 두 가지였다. 대표이사 강민혁의 경영상 중대 과실에 대한 해임, 그리고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의 음모에 대한 진상규명. 주주총회 소집 요구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사회는 마지못해 일주일 뒤로 날짜를 잡았다. 일주일. 그것은 윤서연에게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할 시간이었고 그녀의 적들에게는 마지막 발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서울의 하늘 아래 보이지 않는 전쟁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윤서연의 작전본부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오수진의 횡령과 기술 유출의 증거는 확보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의 배후 이 모든 것을 조종하며 이노베이트 퓨처를 통째로 삼키려 했던 거대한 그림자의 실체를 완벽하게 증명해야 했다. 조 실장은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네트워크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조세 피난처의 서버는 전문가의 솜씨로 완벽하게 파기되었습니다. 데이터 복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윤서연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녀는 팀의 막내이자 고스트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천재 화이트 해커를 바라보았다. 그는 앳된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깊은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서버의 물리적 디스크는 파기됐지만 미러링 백업의 고스트 이미지는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2중 3중으로 걸린 암호화와 데이터 파편을 복원하려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을 만드세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단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라도 찾아내야 합니다. 그녀의 명령에 고스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키보드 위로 손을 가져갔다. 그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이자 화면에는 수백만 개의 코드라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한편 벼랑 끝에 몰린 오수진은 배후 세력이 마련해준 은신처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커리어 우먼이 아니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도망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단 하나의 연결선인 비밀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남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바로 이노베이트 퓨처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의 박진태 회장이었다. 일처리를 그따위로밖에 못하나 쓸모없는 것.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오수진은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회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수습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비웃었다. 수습 넌 이미 끝났어. 그냥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 정리라는 단어가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파트너가 아니라 쓰고 버리는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박진태 회장은 전화를 끊고 자신의 법무팀과 보안팀을 호출했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짜증이 났지만 아직 패배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주주총회에 대비해 오수진은 우리와 아무 관련 없는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직원일 뿐이야.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필요하다면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그는 이 위기를 오히려 이노베이트 퓨처의 경영진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공격할 기회로 삼을 생각이었다. 다시 윤서연의 작전본부.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고스트는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새벽 그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찾았어요. 그는 파편화된 데이터 속에서 삭제된 통신 기록의 일부를 복원해내는데 성공했다. 복원된 기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결정적인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그리고 퀀텀 리프 내부 연락책. 그것은 오수진의 범행이 퀀텀 리프와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조 실장은 이 새로운 단서를 바탕으로 즉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퀀텀 리프 내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그 약한 고리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에 관여했던 재무팀의 한 중간 관리자였다. 그는 최근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조 실장은 그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협박이 아니었다. 회유였다. 오수진과 박진태 회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그가 다음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다. 주주총회 당일의 동의 트기 직전 윤서연의 팀은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넣었다. 그 중간 관리자의 내부 고발 진술서와 박진태 회장의 지시가 담긴 이메일 증거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윤서연은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사냥의 밤이 끝나고 심판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노베이트 퓨처의 대회의실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이 자리에 모인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기자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상석에 앉은 강민혁은 재판을 기다리는 폐위된 왕과 같았다.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공허함이 그의 현재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회의 시작 직전 윤서연이 최민준 변호사와 조 실장을 대동하고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거대한 태풍의 눈이자 이 심판의 장을 주관하는 집행관이었다. 그녀는 주주석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 흔들림 없는 눈으로 단상을 응시했다.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윤서연 측 법률 대리인인 최민준 변호사가 발언대에 섰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오수진의 횡령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그의 체계적인 설명은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며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그림의 밑바탕을 그렸다. 그때 주주석 한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서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퀀텀 리프의 법무팀장으로 오늘 박진태 회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인물이었다. 의장님, 이 문제는 이노베이트 퓨처의 내부 감사로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개인 비리를 가지고 경쟁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장은 오만했지만 법리적으로는 허점이 없어 보였다. 최민준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응수했다. 개인의 비리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그의 말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는 고스트가 복원해낸 서버 통신 기록이 나타났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라는 이름 아래 이노베이트 퓨처의 내부 정보가 퀀텀 리프의 특정 서버로 지속적으로 전송된 기록이었다. 이것이 과연 개인의 소행으로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퀀텀 리프의 법무팀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반박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오수진이라는 직원이 독단적으로 벌인 산업 스파이 행위일 뿐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노련한 반박에 몇몇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가 다시 미묘하게 흘러갔다. 최민준 변호사는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다. 퀀텀 리프 내부 고발자의 진술서와 그가 빼돌린 박진태 회장의 지시 이메일이었다. 스크린에 증거가 나타나자 회의장은 다시 술렁였다. 하지만 상대 변호사는 집요하게 내부 고발자의 신뢰성을 공격했다. 거에게 도박빚을 진 직원의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는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서연이 최민준 변호사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이었다. 최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회의장을 향해 선언했다. 100번 양보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들려드릴 목소리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의 손짓에 따라 회의실 전체에 음향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잡음 섞인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곧 너무나도 선명한 두 남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나는 오수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퀀텀 리프의 박진태 회장이었다. 그것은 오수진이 버림받기 직전 박 회장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나눴던 마지막 통화의 녹음 파일이었다. 조 실장이 그녀의 전화기를 미리 해킹해 확보해둔 비장의 카드였다. 회장님, 윤서연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수진, 멍청한 것, 그 여자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넥서스의 소스코드만 빼내고 회사를 부도 직전까지 몰고 가라고 했잖아. 그래야 우리가 헐값에 집어삼킬 수 있는 거라고. 박진태,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오수진, 시끄러워. 넌 이제 끝났어. 네, 꼬리만 자르면 그만이야.
박진태,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변명도 반박도 불가능한 완벽한 증거. 퀀텀 리프의 법무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주주들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할 말을 잃었다. 강민혁은 텅 빈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회사를 얼마나 끔찍한 위험에 빠뜨렸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 침묵을 깨고 회의실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윤서연 측의 사전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금융범죄수사팀의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단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며 영장을 내밀었다.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 박진태 회장을 기업 스파이 및 시장 질서 교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현 시간부로 이노베이트 퓨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역사의 현장을 기록했다. 강민혁은 자신이 쫓아냈던 여왕이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자신의 왕국을 구하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외부의 적은 사라졌지만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내부의 배신자에 대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의 성체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성주의 자리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이 폭로된 이후 세상은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박진태 회장과 오수진, 그리고 그들의 범죄에 연루된 퀀텀 리프의 임직원들은 모두 검찰에 구속되었다. 대한민국 재계 역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기업 사냥 사건은 그렇게 허무한 막을 내렸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퀀텀 리프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박진태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강민혁 역시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박진태의 음모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형사처벌은 면했다. 하지만 그는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그 적을 자신의 옆에 두고 총애했다. 이것은 CEO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영 능력의 부재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결국 이사회는 주주들의 압박에 못 이겨 그에게 잦은 사퇴를 권고했다. 그것은 권고의 형태를 띤 해고 통보였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자신이 왕으로 군림했던 그 제국에서 그는 이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한때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CEO 집무실에서 마지막 짐을 챙겨 나오던 날,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공허한 얼굴이었다. 명예도 부도 회사도 모두 잃었다. 하지만 그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윤서연이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어떤 보물을 스스로 내버렸는지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녀의 얼굴 앞에서 온전히 인정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최민준 변호사를 통해 그녀에게 정중하게 만남을 요청했다. 며칠 후 윤서연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만남의 장소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이제는 텅 비어버린 저택이었다. 강민혁이 먼저 도착해 썰렁한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집안의 모든 가구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과거의 온기 대신 싸늘한 먼지 냄새만이 감돌았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제 그가 감히 손댈 수 없는 성역과도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민혁이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이나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의 서재에 가봤어. 당신이 남겨둔 낡은 노트와 졸업 논문도 봤고.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더군. 내가 얼마나 눈뜬장님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았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세웠다고 믿었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의 것이었어. 당신의 아이디어, 당신의 통찰력, 당신의 비전. 나는 그저 당신의 빛을 훔쳐 내 것인 양 떠들어댄 광대였을 뿐이야. 성공에 눈이 멀어 나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어. 오수진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의 관계를 배신하고 망가뜨린 건 바로 나였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하지만 정말 미안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윤서연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당신의 사과는 받을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지난 삶의 한 챕터를 온전히 끝내기 위해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강민혁 씨, 당신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 당신이 기억하는 그 순종적이고 약했던 윤서연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 그리고 그 여자를 죽인 건 바로 당신이야.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고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나 역시 당신이 알던 그 여자가 아니야.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내가 했던 모든 일은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 그것은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지. 당신이 버렸지만 나에게는 전부였던 회사의 진짜 유산, 그리고 그 안에서 땀 흘리는 수많은 직원들의 삶. 나는 그것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완벽한 끝을 고하는 서늘함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뒤돌아 저택을 나섰다.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다. 강민혁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치른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회사나 명예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만들어준 유일한 사람을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 상실감은 그의 남은 평생을 따라다닐 지독한 형벌이 될 것이었다. 강민혁이 떠나고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이노베이트 퓨처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만이 남았다. 리더를 잃은 회사는 망망대해의 조난선처럼 위태롭게 표류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주주들은 연일 대책을 요구했다.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은 윤서연이었지만 그녀가 과연 이 상처투성이 제국의 왕좌에 앉을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사회와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그녀에게 임시 CEO직을 제안했다.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을 이해하고 이번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주들의 압도적인 신임을 받는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서연은 즉시 수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싸움은 복수나 권력 쟁취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조 실장은 그런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무엇이 망설여지십니까, 아가씨? 윤서연은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나는 파괴하는 사람이었지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과연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조 실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께서는 파괴하신 것이 아닙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신 것뿐입니다. 새로운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는 것은 처음 이 나무에 씨앗을 심었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의 말에 윤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그녀의 책임이었다. 그녀가 시작했고 그녀가 끝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유산을 지키고 죄 없는 직원들의 삶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녀는
이노베이트 퓨처의 임시 CEO직을 공식적으로 수락했다. 그녀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CEO로서 그녀의 첫 번째 업무는 강민혁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권위와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거대한 집무실의 가구들을 모두 치우라고 지시했다. 거대한 원목 책상과 최고급 가죽 의자, 그리고 그의 초상화까지. 그 빈자리에는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커다란 공동작업 테이블과 투명한 유리보드가 들어섰다. 소통과 투명성, 그것이 그녀가 제시한 새로운 기업 문화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서려 있었다. 윤서연은 단상에 올라 어떤 원고도 없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입을 열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뢰는 무너졌고 자부심에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녀의 진솔한 사과에 직원들은 술렁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비리에 연루된 넥서스라는 이름은 오늘부로 폐기합니다. 대신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의 이름을 따 프로젝트 피닉스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힘과 희망이 실려 있었다. 피닉스는 투명성과 보안, 그리고 고객에 대한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노베이트 퓨처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를 세상에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듣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왕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터이자 미래입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처음에는 주저하던 박수가 점차 커지더니 마침내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바뀌었다. 그날 이후 이노베이트 퓨처는 놀라운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윤서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그녀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코드라인을 분석했고 기획팀의 젊은 사원들과 스스럼 없이 아이디어를 나눴다. 과거 강민혁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 아래에서 억눌려 있던 유능한 인재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회사는 서서히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6개월 후 이노베이트 퓨처는 완전히 새로워진 피닉스 플랫폼을 세상에 선보였다. 피닉스는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시장을 석권했다. 언론은 최악의 스캔들을 딛고 완벽하게 부활한 이노베이트 퓨처와 그 중심에 선 여성 리더 윤서연의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그녀는 이제 강민혁의 아내가 아닌 코드를 새로 쓴 CEO 윤서연으로 불렸다. 어느 늦은 밤 윤서연은 이제는 자신의 공간이 된 CEO 집무실에서 홀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민혁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풍경은 그가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자신이 정복해야 할 영토를 보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기술로 이롭게 하고 지켜야 할 사람들의 삶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만함 대신 조용하고 강한 사명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악인을 심판했고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으며 복수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가치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완벽하게 재생한 것이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무한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윤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조용히 첫걸음을 내디뎠다.